새해 첫날, 파리에는 첫눈이 내렸다. 그날 나는 마지막 빚을 갚았다. 이로써 친척들에게, 병원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 나는 빨리 머릿속으로 신년 계획을 새로 짜고 싶었다. 빚 청산으로 드디어 항상 리스트 첫 페이지를 차지해왔던 할 일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나는 당분간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은 빚 청산으로 홀가분해진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자축해야 마땅할 것이다. 요 며칠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어머니는 가끔 나의 희로애락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 잠에 드신 채였다. 독경은 새벽 2시에야 끝나니 무후관은 지금도 환하게 불이 켜있을 것이다. 물론 사부님과 사형, 사제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만 말이다. 아, 오늘 특별한 일이 없는 여현은 일찍 잘 리도 없고 집에서 쉬고 있겠지. 하지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지금 아직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빚을 청산한 지금은 그 가능성들도 잠시나마 돌아온 것 같았다. 곧 다시 사라질지도 모를 이 순간의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일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 나는 이 감정을 소중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걷다가 건물이 있으면 돌아갔고 결국 항상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나는 길눈이 밝고 지도를 잘 기억하는 편이라 목적지를 정하면 거의 길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 시간에 나는 목적지가 없었다. 지금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나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거리에 이르렀다. 길 초입에는 작은 도관이 하나 있는데 현판의 글씨는 이미 희미해져 알아보지 못했고 대전에는 공덕함도 없었으며 향불은 말할 것도 없었다. 평소에 나였으면 이것이 도학의 쇠락이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곳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사람이 없는 도가는 살아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이 밤만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초라한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핸드폰 가계부 알람이 울렸다. 자정 전까지 아직 500원을 쓸 수 있다는 알림이었다. 예전의 설정을 미처 바꾸지 않았으니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이 녀석은 모르겠지. 나는 이 500원으로 향 하나를 사기로 결심했다. 이 거리의 상점들은 파리의 다른 상점보다 늦게 문을 닫는 편인 것 같았지만 지금의 시간에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몇몇 상점의 처마 밑에는 신주를 모시는 감실이 있었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향도 있었다. 내가 이 향들을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선조의 영혼이나 그들이 모시는 재물씨는 모두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 향을 올린 사람은 무척 신경이 쓰이겠지. 이것은 다른 이의 축원과 소망일 테니 나는 소원이 없더라도 그들의 소원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여러 개의 감실과 문이 굳게 닫힌 상점을 지나가는 중 나는 진열대 하나와 2개의 팻말을 보았다. 첫 번째 팻말에는 창고 대방출이 쓰여있고
두 번째 팻말은 최근에 쓴 것처럼 보였다. 낯선이여,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상자 밖에서 흔들리는 플라스틱 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내 책상 위에서 반짝거렸던 별들이었다. 그때는 빛도 낼 수 있었고 나에게 별똥별로도 불렸다. 하지만 나의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저버렸으면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새로운 해, 새로운 눈과 함께 내 삶에 새로운 목표를 주기로 다짐했다. 나는 그 별들을 손에 쥐고 500원을 진열대에 내려놓으며 마치 과거의 안개 한 조각을 쥐듯이 팻말에게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낡은 도관으로 돌아와 나는 플라스틱 별들을 텅 빈 재상에 올려놨다.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있었지만 이미 고장났는지 아무리 시도해봐도 빛을 내지 못했다. 고장난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고개를 들어 대전의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내 행동에 감동하신 걸까? 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된 듯 보였다. 나는 그 조각상에게 말했다. 다시는 별에 제 소원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굳힌 제 결심이에요. 조각상은 대답하였다. 그럼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조각상은 계속해서 날 격려했고 머리 위에 천장 틈 사이로 불빛과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플라스틱 별들을 비춰 그것이 밝게 빛나고 있는 허상을 만들어냈다. 결국 나는 타협하고 입을 열었다. 하민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만 이게 누구의 소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의 소원이길 바라는 나의 희망일지도 모르지.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 기분에 나는 도감 밖으로 나온 뒤 눈 위에 털썩 드러누웠다. 미끄러운 패딩 점퍼를 입고 누워있으면 다른 한 명은 옷 한 곳을 잡고 썰매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녔었더랬지. 우리는 이렇게 노는 걸 참 좋아했었다. 내가 그녀를 끌면 그녀는 신이 난 듯 웃었고 그녀가 나를 끌 때는 더 즐겁게 웃었다. 가만히 눈을 감자 마치 새하얀 눈 위로 슬라이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웃음을 보았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면 마치 들불이 들판을 태우듯이 순간 스쳐간 미래의 가능성은 결국 한 가지 모습만이 남을 것이다.